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제 부모 교육 이름이 부드래예요. 부드래. 네.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부드래가 뭐냐면요. 도공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사실 모든 아이들은 다 대기만성이거든요. 이렇게 큰 항아리를 틀을 만들어도 이거 바로 못 구워요. 만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이 자체의 질량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를 세우고 끈을 묶어서 이렇게 구멍 뽕뽕 뚫어서 숯을 넣어서 안에를 뜨뜻하게 만들어서 안에를 꾸덕꾸덕하게 붙입니다. 이게 부드래요, 이 장치가. 자, 제가 왜 부모교육 이름이 부드래일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게 되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내면이 꾸덕꾸덕하게 어떠한 상처에도 어떠한 풍파에도 아이가 자기 틀을 깨지 않을 수 있게 안에서부터 뜨뜻하게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굳어야지 이거를 들고 그릇을 굽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더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안에가 꾸덕꾸덕 굽는 게.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키워주는 부드러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라는 과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에 나는 점수가 난 너무너무 중요해. 나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아야 되고 그 한 문제 틀리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 솔직하시면 돼요. 아이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학원이야. 딱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그나마 나는 이게 난 너무 안 맞아. 난 이렇게 하면 뭐 해주셔야 돼요? 존중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책을 읽을 때 얘가 다독을 해야 되냐 정독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연히 다독해야 합니다. 왜? 지금 세상은 읽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이들 이제 시를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를 1910년대 시, 개화기 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시, 2000년대 시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해요. 90년대까지 시를 쫙 하면은 시험 문제는 다 최신판 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뭐 김소월의 나보기가 역겨워, 김춘수의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왜 기본으로 알아야 되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춘 시의 성향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지 200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시, 해체 시, 자유 시, 민중시, 서사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 쫙 없는 상태에서 해체 시를 딱 이게 시야? 이게 뭔 소리야 막 애들이. 그런데 그게 수능 1교시가 국어죠. 1번부터 5번이 시예요. 패닉 다 끝났나요? 패닉 상태 돌아버립니다. 1번부터 5번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그리고 끝에 뒤에는 뭐예요? 타타타닥 찍어요. 자, 그 다음 2교시가 이제 수학입니다. 어떤 정신 상태로 문제를 풀까요? 왜 뭐 끝났어 이번 시험에. 릴렉스하게 풉니다. 릴렉스하게. 그리고 한 15문제 찍습니다. 네, 릴렉스하게 풀었으니까 시간이 모자르죠. 그 다음 이제 과학이에요. 처음부터 찍어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아예 그냥 나 가방 싸서 나가는 애도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다독과 정독 다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6학년이라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잘 키우셨겠지만 다독과 정독이 다 되는 아이가 되려면 스타트는 7세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가슴 아파. 이게 언제적 얘기야. 15, 그죠? 16, 17, 18. 요거 이론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이라는 건 수학능력 시험이죠. 말은 이렇게 이쁘지만 실제로는 수학능력을 보지 않아요. 얘가 얼마나 오버했냐를 봐요. 오버, 넘어섰느냐. 자, 국어 수능 혹시 매년 시험 보고 나면 신문에 이렇게 수능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충격스럽습니다. 우리 영어는 너무 충격이잖아요. 외국인도 못 푸는 영어 문제. 특히 외국인 우리로 치면 국문과죠. 걔네는 이제 영어.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나라 애들이 풀고 있어요. 외국어니까 가능합니다. 모국어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외국어는 아무리 높게 내봤자 우리 다 풉니다. 그래서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국어는 어떨까요? 모국어는 변별력이 확실하죠.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한 문제 천만에요. 그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 이해력, 맥락, 독서 능력 10년치입니다. 10년치. 근데 어머니들 문제 하나 차이로 얘가 2등급이야. 아쉬워.
어유, 그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맞은 애하고 우리 아이를 막 비교하면서 제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는 뭘 따라잡아요? 10년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영어는 가능해요. 외국어니까. 어머니들이 외국어 문제를 낼 때 모국어처럼 그렇게 깊이 있고 어렵게 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국어가 얼마나 무서운 과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은 25세 이상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논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25세 이상. 25세, 심하면 28세까지 독해력을 요구해요. 논문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신문 사설이고 뭐 쫙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신문 사설 하나 이해하는 정치 신문 사설 이해 하나 하려면요.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법, 근대 정치 철학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이해합니다. 근대 정치 철학, 루소라든지 사회개혁사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거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신 썩었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 보지 못해요. 그 정도의 실력이 수능에서 나와요. 근데 이걸 몇 살이 풀어야 된다고요? 자, 몇 년 땡겨야 돼요? 최소 7년이에요. 많으면 10년. 제가 왜 10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예. 7세는 벌써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세종대왕이 감사하잖아. 웬만하면 글 읽잖아. 제가 인지 능력 얘기했잖아요. 그죠? 글 읽죠? 글을 가르칠 때 절대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 책 읽을 때 손가락으로 글자를 꼭꼭 찍으면서 가르쳐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그 아이하고는 그냥 뭐 하면 돼요? 한 페이지 펼쳐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말하는 어휘를 늘리는 거예요. 듣는 어휘를 늘려주고. 그림에서 이 색깔은 붉고죽죽한 색이야. 이게 바로 영어 학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27 레드로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홍치마라는 건데 엄마 어렸을 때 말이야 할머니가 치마를 했었는데 그 붉고죽죽한 색이 엄마 붉고죽죽이 뭐야? 그러면 그 그림 이게 이 붉은색 치마상 이런 쪽 부분 붉고죽죽 그 동시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랑 했던 건데 뭐 오동나무꽃은 보랏빛 이게 새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하늘 그 보랏빛이 뭐냐 했을 때 그냥 보랏빛 하면 보라색 퍼플 이게 아니라 새들이 둥지를 찾아 하늘을 날아갈 때의 색깔이래요. 그 하늘색이 얼마나 보라색이 묘한 색이 돼버려요. 이게 모국어예요. 외국어와 모국어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7세에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때부터 아이가 이제 어휘를 자기 걸로 스키마합니다. 책 한 권당 많으면 3개예요. 왜 3개 이상은 어휘를 습득 못하냐? 한 페이지에 하나 이상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그 책은 개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32쪽짜리 동화책을 읽었을 때 얘가 새로 나한테 나 엄마 새로 어휘를 뭐 배웠어 아니면 익혔어 스키마로 넣었어 3개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세를 기준으로 딱 보면 상중하가 딱 나눠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중에 맞춰져 있습니다. 얘가 딱 10,000개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9,000개, 하가 8,000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하고 상은 벌써 2,000개가 차이나요? 권수로 몇 권 차이일까요? 제가 아까 한 권에 3개라고 그랬죠. 아무리 엄마가 최대한 설명을 해줘도 7개 이상, 그냥 다 5개라고 할게요. 예, 권수로 한 권에 5개요. 그럼 2,000개의 어휘가 차이 난다는 건 권수로는 어마어마한 권수. 이게 독서량의 차이가. 그럼 독서량의 차이는 바로 뭐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입니다. 얘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얘는 그만큼 여기에 뭐 했다라는 얘기요? 시간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 얘는 타고나기가 물개야. 사실 그런 애는 없죠. 그죠? 뭐 대표까지 나가. 걔가 어디다 많이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걔를 인정하잖아요. 왜?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건 인내하고 끈기를 갖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끈기,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돼.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 상인회는 매년 3,000개씩 어휘가 올라갑니다. 왜? 교과과정 다 진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얘를 어디 가둬놓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는 자, 얘는 벌써 차이 나요. 2,000개가 올라가고 안타깝지만 하인회는 1,000개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똑같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휘가 이렇게 차이 나냐? 아까 인지 제가 따로 설명 못 드렸는데 인지는 굉장히 냉엄해요. 눈덩이하고 똑같아요. 내가 요만한 눈덩이면 또르륵 굴려도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만한 눈덩이면 또르륵 굴리면 이만해. 이게 인지의 무서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1, 2, 3, 4. 딱 결정적으로 눈에 확 보여. 얘 문제가 있네. 아니면 어머니 얘 공부 좀 열심히 시키셔야 되겠어요. 얘는 우리 학교의 영재야. 얘 정말 잘해. 언제 딱 티가 난다고요? 4학년. 그 4학년 때부터 제가 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티가 나는 건 4학년이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사실은 6세, 5세, 4세, 3세, 2세, 1세예요. 요즘에 영어 유치원 많이 안 보니까요. 어머니들이 많이 똑똑해지셨거든요.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이 7세에서 벌써 어휘가 어떻게 돼요? 모국어 어휘가? 깔립니다. 깔려. 이거 영어 유치원을 제대로 보내시려면 영어 유치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계속 엄마랑 계속 뭐 해야 돼요? 가위질하고 풀칠하고 만들면서 얘기 나누고 계속 엄마가 막 입이 막 아플 정도로 고급 어휘를 쓰셔야 돼요. 싹둑싹둑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잘라야 돼. 곡선으로 잘라야 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게 고소한 맛이 깊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고급 어휘를 자꾸 쓰셔야 돼요. 얌얌 해야지 얌얌. 영어 유치원 가서도 그냥 야미야미 영어 집에 와서도 엄마가 얌얌 해야지. 얘가 어휘가 늘 네가 없습니다. 그래 아니면 뽀로로 보면 뽀로로 어휘 거죠. 뽀로로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걔가 얼마나 어휘 늘려서 상황 맥락 얼마나 이해해줘. 애들 얼마나 똑똑해요. 눈치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이 영어 유치원을 특히나 5, 6, 7세 3년 연장으로 나온 애들 어머니 진짜 반성하셔야지 못할 거예요. 저희 여기 혹시 둘째가 계시나요? 중국에 있다가 네. 한국 와서 영유를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한국어 어휘가 네. 너무 딸리는 걸 제가 진짜 느끼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왜 책을 그래? 잘 안 좋아하니까. 저희 연지도 이제 그런 와서 막 겁니다. 아이고. 저희 세영이도 아, 2년을 아. 미국에 있다 가지고 좀 딸려. 저희 많이 딸리는 여기 그러니까 큰 애랑 볼 때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눈에 확 보이죠. 네. 저는 좀- 이제 느껴요. 이제 느끼세요. 나중에 크면 더 느끼실 텐데. 이 쓰기에서 많이 딸린다. 어휘 양 자체가 작은 네. 거예요. 카페스틱 양 자체가 작아. 근데 사실은 연유도 안 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별로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런 그것도 영향도 영향이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별로 말을 제가 안 하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 태교에서부터 말 많은 어머니들인데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게 수다스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적절한 어휘를 써주면 상황을 잘 표현을 해주고 특히 소리 안 지르는 거. 컵이 깨졌네. 이렇게 깨지면 그죠? 끝이 날카로워서 찰과상을 입을 수 있어. 네, 좌상을 입을 수 있어. 이런 전문 용어를 써봐. 엄스러워요. 너무 근데 아이들은요 그냥 배워요. 그게 익혀져요. 소리 안 지르고 아이들 자연스럽게 뭐예요? 너 굉장히 열상을 입어서 아프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어른 아버님 의사인가 뭔 의사야. 그냥 엄마들이 쓰는 어휘를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올려만 주면 돼요. 그래서 4학년 때 이게 딱 드러나고요. 이제 5학년, 6학년이 되면 사실 알고 보면 이 상인 아이들은 중3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중3 수준에 도달하면 국어는 끝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내 친구의 딸, 이웃집의 딸이나 옆집의 딸들이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 걔는 수학만 올인하느냐. 왜 국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어 안 하고도 그냥 뭐가 나와요? 국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시험범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국어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시를 5종 교과서에 있는 시 1000편을 다 외웠어. 외우면 뭐예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시를 읽고 이해하고 어떤 시를 딱 봐도 이 시는 형태 그러니까 그죠? 갈래는 뭐고 시인은 남성이고 남성적 어조에 표현법 뭘 썼고 여기 상징하는 게 뭐야? 이거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시 1000편을 외워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정말 수학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면 외국어, 영어 정도. 그리고 과학과 사회도 잘 안 해요. 과학은 이제 특정 내가 원하는 파트만 집중 공부하죠. 그렇죠. 왜? 이 어휘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국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도대체 사회를 왜 따로 공부해? 우리 책 읽는 거, 애들 비문학 읽는 거 보면 다 그게 사회예요. 역사가 사회 아니에요? 게다가 역사 공부 애들 안 해요. 한국사. 한 문제만 틀리면 4등급 되는 그 한국사. 오일백이 많다는 그 한국사. 그 한 문제가 사람 죽이는 한 문제입니다. 결정타. 그 한 문제. 그 한 문제 풀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년. 네, 못 따라잡아요. 넘사벽이에요. 그게 언제 딱 형성이 되는 거야? 고등학생 때. 그래,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들 불안해하게 하고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 팀을 받는다고 해봤자, 안 받는다 해봤자, 제가 메이저급 학원도 아니에요. 메이저급 학원이면 이 강연 한번 딱 하고 나면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길게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보시면 지금 수학 문제를, 비슷한 수학 문제를 막 수십 번 푸는 거, 그게 정말 얘한테 필요할까? 우리나라에는 노벨 화학상 물리상이 없을까요? 일본은 7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노벨상 타신 분들 인터뷰할 때 영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학문 좀 한다 그러면 다 뭐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영어. 논문도 다 영어. 그거 다 번역해서 다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노벨 물리상 화학상이 나올 수 있느냐? 모국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통할 수 있는 생각, 통찰할 수 있는 생각, 외국어는 어떻게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외국어는 모국어의 딱 60%. 아무리 노력해도요, 60% 이상은 안 됩니다. 왜? 결국은 얘가 영어로 읽지만 이해는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모국어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독과 정독 다 중요해요. 얘 정도 나이 되면, 이제 6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 다독해야 돼요. 왜? 학습량이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많다라는 거야. 국어 사회 시간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얘가 읽어야 될 책이 상당히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사에 있어서 정치 파트만 따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근현대사의 정치는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시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읽어야 될 책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계사를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정독해야죠. 왜?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으면 스키마 확장이 안 되는데, 멘탈, 그죠? 네, 확장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많이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는 길이 아까 산출물인 거죠. 산출물이 뭐예요? 글을 쓰게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책에도 반드시 뭐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핵심. 딱 줄거져 거기 요약이 딱 돼야 돼요. 선생님 수업 방식에 그런 게 네, 제 수업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저는 어떤 책을 읽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밑줄을 긋고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게 합니다. 이 요약 훈련이, 이게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출하겠죠? 그러니까 이 창출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분석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이게 독서예요. 얘가 이 과정을 해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서 종합해오는 게 요약이에요. 우리 애가 요약을 못한다. 지식도 찾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책을 왜 읽어요? 시간 낭비 왜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보여주는 게 나아요? 세계사 다큐멘터리. 그죠? 세계사 다큐멘터리가 왜 나쁜 이유, 안 보는 것보단 난데, 한 줄짜리, 로마는 이래서 멸망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1시간을 봐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그게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가 시간 대비 지식의 양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얘들 뭐 머리에 코도 꽂아갖고 지식을 확 넣어버리는 그런 공상과학의 단계가 되기 전까지 뭐 유튜브만 봐도 애들만 봐도 돼요. 시간 대비 뭐 하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봐서 네가 안 게 뭐야? 얘가 5가지를 집어내요. 그 5가지 책으로는 뭐예요? 한 페이지면 끝나는 지식의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 대비 효율성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뇌는 과한 영상이 어떻게 돼요? 다 끊어냅니다. 끊어낸다는 게 뭐예요? 기억하고 보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포커스만 봐요. 그래서 뭐가 기억나? 그 사람들 옷이 야했어. 로마 사람들 야하게 입었대. 뭐 이러고 그런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 디지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게 고민이에요. 영상 과부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고 과부하가 안 되면 애들이 흥미가 떨어져. 결국은 계속 이 학문 지적 능력의 발달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요,
원초적으로 온고지신이에요. 기초가 기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해왔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독서 수업을 할 때 지금 우기가 샘플이 있어서 말하기 쉬운데 시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시를 반드시 하루에 2번씩 낭독해서 암송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지에 있어서 스마트 기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사성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너무나 어휘가 우리가 한자어가 80%이기 때문에 고사성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왕조사를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조사라는 게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예, 고려까지 각 나라별 왕을 외워요. 전체를 외우고 아주 핵심적인 왕들 연도까지 외워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자동차 번호판을 딱 보도 엄마 저거 조선 태종이네 딱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아니면 세계사, 과학사, 정치사를 못해요.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우리나라가 영종조, 르네상스였다는 걸 이해 못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프랑스 대혁명은 그냥 프랑스 대혁명, 의미적 기억, 경험적 기억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역사를 그냥 책만 읽으면 되겠지? 두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절차적 기억, 의미적 기억, 네, 그 다음 일화적 기억. 내가 왕조사 연도를 알고 있어야지 세계사를 읽었을 때 그 의미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 그 다음에 경험적 기억으로 짬뽕이 딱 돼갖고 딱 맺게 됩니다. 아,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때는 영조가 막 탕평책을 실시하고 그 탕평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였구나. 이게 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치사와 과학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애들 왕조를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해 문제집하고 훈민정음 같은 문제집을 풀어요. 이거는 그냥 학원, 서점에 가면 다 있는 건데, 제가 이걸 풀게 하는 이유는 국어라는 과목으로 갔을 때는 스킬이 필요해요. 기술. 문제를 빨리 읽고 탁 답을 찾아내는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독해 문제집. 문제집 이름은 독해인데 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풀어서 독해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항상 독해를 붙이죠. 네. 그런데 그냥 기술, 스킬.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제 6학년 지금 이맘때면 문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어 문법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제 품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문법 간단해요. 6가지 영역이에요. 6가지 영역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골고루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는데 요는 이 간단한 문법이 반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영어 문법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번, 심하면 전 5번까지 떼고 가는 애도 봤어요. 오늘도 국어 문법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야, 넌 한국 사람이 영어 문법, 너 문법에 맞춰서 영어 미국 가고 얘기해봐. 너 왕따당해. 그러잖아요. 문법에 맞춰서 영어 해봐야 뭐야 제일 힘든 사람이야 이러죠. 그죠? 그렇지만 국어는 문법을 알아야 돼요. 문법을 알아야 하면 들립니다. 뭐가 들려? 엄마 발음을 잘못하고 있네. 아나운서가 저 말 잘못했네. 조사를 잘못 썼네. 딱 들립니다. 이게 들리면 쓰기 어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수업책인데 수업책은 한 달에 4권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명작품을 n분의 1로, n분의 1이라는 걸 나눠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6학년 수업하고 있는 팀은 돈키호테를 읽어요. 돈키호테 완역본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 2편을 읽어요. 그 전에는 레미제라블 읽었고 그 전에는 파리의 노트르담을 읽었어요. 이거 왜 읽었냐면 얘네가 지금 세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혁명이 1765년도에 이루어진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300년 전에 벌써 르네상스가 시작됐는데 파리의 노트르담이 남부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게 알프스를 넘어 북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절대 왕정이 이제 막 형성이 막 되고 있을 때 그런 거기서 보면 이제 막 이게 무슨 그 기독교 축제일에 플랑드리의 사신이 와요. 우리가 보통 사신 왕의 명령 보고 사신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배운 학자잖아요. 근데 크로놀프라는 사람은 양말 장수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왜 궁정 입구에서 탁탁 누구 왔습니다 하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놀래는 거예요. 양말 장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아직까지도 뭐야 권위적이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발표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 양말 장수야 뭐 잘못됐어? 내 양말 장수 크놀로프야.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양말 장수가 추기경이랑 같은 동급? 왕이랑 같은 동급이야? 벌써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거고 프랑스 사람들 아직 생각이 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이제 억압을 하는 과정상에서 절대 왕정이 14세, 15세 이어지다 16세 이렇게 빵 터지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대혁명 하나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문학 작품을 적절하게 뭐 해줘야 돼요? 넣어줘서 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해 설명해. 왜 너 생각해봐. 파리의 노트르담이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300년 전이잖아. 그때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왕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변했는데 왕은 계속해서 뭐예요? 억압을 하잖아. 결국 터진 게 프랑스 대혁명. 애들이 아 하고 뭐 여기서 아가 뭐겠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맥락 이게 독서예요. 그 아이들 독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 했을 때 아라고 했을 때 그 기쁜 마음, 야 머리가 확 열리는 거 같고 속이 시원한 그 마음이 공부의 즐거움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공부 왜 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 속 시원한 것 때문에 뭔가를 깨달았을 때 머리가 확 열리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아 우리 그러면 같이 수업하는 애들은 야 너무 기분 좋지 않냐고 막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론적으로 공부는 막 목적이 있고 수단이 아니고 막 그 백날 천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한번 딱 느끼게 해주는 게 최고죠. 그렇게 해서 수업 도서, n분의 1 도서 이렇게 책이 나가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절대 시간이 부족하시고 절대 마음이 부족하세요. 이게 관심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호기심. 그래서 저는 호기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자기 지식을 쌓아가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앉아서 책만 읽고 생각하니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는 권수는 줄어들지만 내용이라든지 깊이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학년 애들은 세계사를 해요. 그래서 세계사가 딱 끝나면 이제 세계사가 지금 거의 어디까지 왔냐면요. 1,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산업혁명까지 왔거든요. 그 산업혁명도 프랑스 대혁명 이해 못하면 산업혁명 넘어가기 힘들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영미문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문법이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중학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늦어도 11월 빠르면 9월에는 중학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6학년이라는 학년 자체의 수업은 8월, 9월에 끝이 나요. 그래서 한국 세계사가 끝나고 세계사와 관련된 영미문학, 뭐 어린 왕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 동물농장, 요 정도 작품 끝내면 중학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문학으로 넘어가요. 한국문학 김동인부터 시작해서 현진건 나도양 해가고 한국문학 10년대, 20년대 연대별 문학으로 넘어가요. 저희는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희는 늦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를 밟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가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지금 알아야 되고 한국사 만약에 그 능력 시험을 봐서 내가 몇 급이다라고 제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다면 거의 초토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고 본인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띄엄띄엄 배워서 나 저거 알아. 배경이 뭐야? 원인이 뭐야? 영향력이 뭐야?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애들이 그냥 그 단어 아는 정도. 나 흥선 대응문 알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메타인지. 너 모니터링이 안 되네. 모니터링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 이게 진짜 명언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사를 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공부 안 해요. 다 아는데 뭐 해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집어넣어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나가야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못 나가요. 한국사와 세계사 동시에 짬뽕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짬뽕으로 나가서 요거를 두 개를 딱 나가고 나면 우기팀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사 끝나고 나면 한국사 문제집은 계속 들어가요. 세계사 문제집도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딱 10분만 써요. 다 공부가 됐으니까 짧게 아이들한테 읽고 답을 찾아오라고 해요. 풀어오는 게 아니라 너희 건방지게 답을 풀어오면 안 돼. 이건 찾아오는 거야. 책도 찾고 안 되면 네이버도 찾아. 뭘 찾아도 괜찮아. 이 답이 왜, 이 문제 이 답이 뭘까 찾아와야 돼. 그래서 답을 찾아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 맞추고 틀린 것만 딱 설명해야 될 것만 설명을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사 세계사는 쭉 중3까지 반복해요. 네, 보통 6학년이면 한국사 한 1급 정도는 다 자격증을 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사가 그래서 애들도 세계사 문제집도 마더텅 수능 문제집으로 풀어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받았을 때 수능 문제요 선생님. 수능 문제야. 예. 그런데 풀어보면 근데 이거로 고3 틀려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역사는요 그 지식만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요. 고3 그러니까 역사는 학년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한국사 1급 자격증 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딴 친구인데 민석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아직 그게 뭐야 랭킹이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최연소 한국사 자격증 한국사. 네. 근데 역사는 학년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아까 제가 수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뇌 발달 때문에. 하지만 역사는 그냥 뭐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거라서 고리를 짝짝 연결만 시켜주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한 번 이제 이 인지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퀴가 커져요. 계속. 우리는 그 한 번의 스타트를 언제 빨리 시켜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 세계사도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역사를 포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사만 하라고 그러면 좀 하겠는데 네, 역사가 돼버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한국사, 세계사를 동시에 그것만 진행을 길면 6개월, 짧아도 얼마나 얘네가 따라와 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와 준다는 시간의 문제예요. 수학 숙제가 많아서 책을 못 읽었는데. 수학 빼야겠네. 그러면 저희 한번 그 아이들 저 테스트도 한번. 그럼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이 선생 괜찮다. 내가 잡아서 한번 얘랑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아이들에게 시간 따로 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사실은 이 팀이 시작되고 안 되고는 어머니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표정 쫙 굳어가고 앉아가고.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아직 뭐 하시자고요? 아유, 어머니 나가시면 그래요? 달라집니다. 그래요? 딱 그렇게 해서 결정은 니네가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거 보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보석인 거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쓰레기야. 결정은 니네가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해서 제가 저를 소개하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내가 검사 선생님이랑 한번 이 독서의 세계를 한번 깊이 있게 빠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팀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아니고. 책을 많이 보니까 연지가 자꾸 뭔데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넌 안 읽으니까 됐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제가 좀 넌 안 읽으니까 됐어. 막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나러 간다니까 좀 싸한데 느낌이 난가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이번엔 내 차례만 내 차례가. 피할 수 없나 막. 근데 이제 너무 책도 많이 안 읽고 어휘도 부족하니까 걱정이 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걱정될 거예요. 네, 본인도 걱정을 하긴 하는데 성실하지가 않아요. 저희 딸은 좀 이렇게 뭐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냥 대강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 딱딱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직전에 해가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책을 읽을 때 확실히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읽을 때 보면 읽는 태도가 틀리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읽는 거랑 그렇죠. 자기가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책을 볼 때 확실히 자세가 다르죠.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주한테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너무 필요하죠. 늦게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늦게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팀이 되고 안 되고는 아이들이 가장 왜냐면 제가 4학년 이하면은 어머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4학년 이하면은 조용히 해 앉아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제 뭐 5학년부터는 좀 빠른 친구들은 이게 주도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자율성, 주도성의 욕구가 큰 친구들은 벌써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든지 딱 하고는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랑 의논을 해서 어머니들이 만약에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친구들 이렇게 시간 잡아서 테스트 보고 제가 이 독서 논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선택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저랑 시간 맞추고 해서 몇 개월 안 돼서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정보를 미리 드려야지 선택을 네. 하실 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하는 걸 봤을 때 9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11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늦어도 11월부터 중학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네네네. 3월에 얘들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국 문법을 반드시 한 번은 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1월이 넘어버리면은 아 이건 정말 허덕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네. 날짜를 네.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아이들 테스트도 가능하면 바로 빨리. 예, 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네. 저 질문 있는데 네. 그럼 세계사하고 한국사를 이렇게 넘어가면 과학 쪽도 한번 과학 쪽도 다루나요? 과학과죠. 책을 과학책을 네. 읽기는 아 근데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과학은 역사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 근데 일단은 과학책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책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론서를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고. 아니고 과학사? 네, 그냥 과학에 관련한 그런 총체적인. 예, 역사에서도 과학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역사하기 전에 왜 과학을 하냐면요. 역사에 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왜 시민혁명이 생겼냐? 하늘보다 생긴 거거든요. 하늘을 본다는 게 천문학이에요. 그럼 하늘을 왜 봤느냐? 신의 의지를 알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트고 계몽주의가 생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학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이 세상이 보는 눈을 그대로 역사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하기 전에 과학을 먼저 해요. 그래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설류만 읽어요. 네. 뭐 제이네어나 빨간머리. 어. 그래서 너무 과학 쪽이나 이런 거는 애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권하면 또 안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하면 그나마 읽을까 싶어서 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더라도 이런 책에서도 너희가 흥미를 느낄 수 있어. 이런 거를 좀. 그럼 이런 방법은 있어요. 수업책을 한국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나가고 n분의 1 책을 과학책으로 다음 주까지는 무슨 과학책의 1번, 2번, 3번 챕터까지 읽고 오고 딱 정리를 해갖고 오고 그거에 대해서 글쓰기 하고 이거는 가능해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업을 제가 막 따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n분의 1 책을 읽고 오는 거죠. 뭐 미친 과학자들이라든지 과학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과학적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아니면 과학사를 아예 한다든지 예를 들면 초등 4학년이 되면 과학사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러면 과학의 분야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과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많아야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책 자체가 되게 커요.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 그 책을 초등학교 4학년은 다 숙제로 내줘요. 뭘 숙제를 내주냐면요. 한 분야를 나는 생명, 얘는 지구과학, 물리, 그죠? 양자역학. 그러면 거기 양자역학의 고대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나눈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 읽고 한 사람 정리해 갖고 와요. 노트에다가. 노트에다 정리해 보면 애들이 4학년이니까 저는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양자역학이 있다고 들어만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수업을 하게 되면 기본 일단 수업 도서는 한국사, 세계사를 엮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n분의 1 책으로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단 몇 권을 나가더라도 과학책으로 n분의 1을 할게요. 문학책 말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은 1시간 반이죠. 90분 수업이고요. 좀 한 5분, 10분 좀 추가되기도 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 다음 팀 수업이고 아이들도 막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90분 안에 정말 올인합니다. 올인. 그러니까 학원으로 치면 한 2시간 반? 3시간짜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90분 동안 단 1도 쉬는 시간 없고 바로 시작해서 끝까지 쫙 갑니다. 그래서 90분 끝났다고 하면 아이들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고. 지금 코로나 때는 오전 수업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요? 지금 오후에 이렇게 학원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시간 맞추기. 주말이나 아니면 오전 중에 되면 아무래도 빨리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오후에는 다 애들이 학원도 다 각자니까 어차피 계약해서 하려면 그냥 아예 픽스를 하면 픽스를 돼요. 하는 게 낫잖아요. 주말에도 하세요? 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쁜데요. 토요일 날은 오후 5시 반부터 그 한 팀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1시부터 7시 사이에 팀 받을 수 있어요. 1시부터 7시 사이. 아, 예, 제가 이제 8시 팀이 있고 10시 팀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단은 일단 한번 날짜 시험, 맞춰서 테스트 약간 보고 테스트를 그다음에 먼저 봐야 네. 돼요.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예, 이렇게 빨리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걸로 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